안녕하십니까. 이제 7강은 이 감성의 법칙입니다. 이 학습 목표에서 이번에 이제 7강의 학습 활동을 완수한 학습자는 새로운 시각에서의 감성의 구조와 법칙을 통하여 기존 사상의 한계점과 해결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연계가 감성계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지내왔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감성이 자연의 감성과 통합적으로 이해되지 않고요. 상대적인 관계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성이 자연계와 같은 원리와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은 감성계의 일반적으로 상존하는 구조 법칙으로 알고 이것하고 동일시해서 인간의 윤리 법칙 속에다 적용하면은 이게 바로 올바른 윤리관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 방향성하고 목적성을 알 수가 있는데, 물론 기존의 동양 철학에서도 이러한 법칙이 인륜 법칙하고 같다라고 하긴 했지만은 여기서 온전하게 찾아냈다고는 나는 볼 수가 없는 게 그 발전 법칙인 방향성하고 목적성 그 자체가 빠뜨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성하고 목적성이 빠지면은 아까 이 감성의 가치 미하고는 관계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거 방향성이 있으면 아름답고 방향성이 없으면은 아름답지 않다라는 것은 내가 지렁이 예를 말했잖아요. 아니면 사자 예도 말했지 않습니까? 아니면 안중근 의사 이야기도 내가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죽였는데도 목적성하고 합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지렁이도 몸통은 그렇게 사람들한테 혐오감 주고 징그러워도 나름대로 목적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아름답게 봐줬다라는 거예요. 사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목적성이라는 것은 이 자연계는 이게 이제 그 자연 속에서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것이 같이 살고 같이 번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하고 같이 공영하는 거, 같이 살고 같이 번영하는 거. 이 속성이 바로 원인자의 속성일 수가 있고 자연계의 속성이 원인자의 속성이니까, 그러니까 그 속성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윤리도덕법칙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까 머릿속에서 생각해 놓은 절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참조된 게 없어요. 없고 그냥 머릿속에서 아주 그 스마트한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공자랄지 맹자랄지 해겔이랄지 플라톤이랄지 아주 그 이성이 발달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성 법칙이 갈등 구조만 없다면은 또 우리가 문제가 없는데, 갈등 구조를 야기시켜가지고 이 시대에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등을 어떻게 해서 봉합하고 우리가 이 생존권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감성 법칙에서 이 첫 번째는 이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조.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가? 이 자연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연계가.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인 것도 이거 서로 경쟁하고 싸우면서 하는 그 상대성 말고요. 이거 또 화합하는 상대성도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두 개가 막 트러블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성상, 형상. 그러면 이것은 내용과 형식이라는 것이고, 이 정신하고 물질입니다. 그리고 마음하고 몸이에요. 이거 이런 관계예요. 자, 봐봐요. 아니, 우리가 사람이라고 합시다. 마음만 있고 몸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유령 아니겠어요? 유령? 그런데 몸만 있고 마음은 없어 봐요. 동물 아니겠습니까? 아니, 동물도 마음은 있겠지만은 1차원적인 그런 동물. 몸은 있고, 그 욕망밖에 없어. 먹고, 자고. 근데 마음이라는 게 있음으로 해서 목적도 알고 가치도 알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마음만 중시하고 몸은 형편없이 생각을 해버리면은
결국에 가서 이 갈등 몸에서도 이게 아니다라고 불편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갈등 요인이 만들어진 게 지금 현재 21세기 이후에 이 환경 파괴고 무엇이고 간에 전부 다 여기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하고 기가 있어요. 이게 성리학이니까. 이하고 기는 이거 이념하고 이거 물질하고 이 두 개가 잘 붙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비중을 이하고 기가 조화롭게 두 개가 잘 돌아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리론이에요. 이성 중심이에요. 그리고 기를 갖다가 좀 약간 막 스트레스를 줘요. 이거 봐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서 플라톤은 이데아하고 현실인데 현실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데아는 중요하고 현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현실이라는 것은 어디 뭐 그림자에 불과해요. 이데아가 있는데 그렇게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 하찮은 것이어가지고 이건 뭐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되겠죠. 플라톤에. 그러니까 설령 이것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이데아하고 현실, 뭐 성상 형상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이거 두 개가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이것이고요. 이것 없으면 이것도 별로 의미가 없고 이것 없으면 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겠죠. 자, 이제 폼하고 매터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폼이라고 하면 우리가 형태잖아요. 그런데 저것은 폼은 프로그램이에요. 매터는 재료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완전히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폼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데카르트는 사유하고 연장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합리론자인데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지만 전반적으로 성상 형상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자연계의 구조고 이게 원상의 구조일 수도 있어요. 원상이라는 게 뭐냐면 원인자죠. 원인자의 피조물이 이 세계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은 양성음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와 자연계는 양성음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 동양사상에 서양사상에는 요거 없어요. 그러니까 동양사상에서는 이거 이론론적으로 원래 본질이 있어요. 본질. 태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의 속성이 음양으로 해서 이게 두 개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서로 이제 움직이는 속성이 있는데 이것이 이 화수 목금 토 이거 5가지 이것이 오행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물질이에요. 다양한 성격을 가진 이것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은 그냥 확장이 되면서 이게 우주가 돼. 우주 만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극사상이라는 것은 이론론이에요. 하나의 속성이 음양인데 이것이 물질에 대한 오행을 바탕으로 해서 이 우주가 됐다라는 것인데 여기에가 음양이 있어요. 음양. 자, 그러면은요. 음양에 대한 것은 우리가 벌써 여자하고 남자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동물도 똑같아요. 인간하고 똑같이 수컷하고 암컷이 있어요. 동물도. 그런데 식물도 똑같아요. 암술하고 수술이 있어가지고 이거 음양으로 돼 있어요. 이 분자 구조도 NaCl을 하게 되면요, NA라고 하는 플러스에 마이너스 Cl 이 이온 두 개가 붙어가지고 이 소금이라는 이 분자를 만들어내거든요.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원자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가운데가 양자가 있고요, 플러스가 있고요. 또 가를 돌고 있는 이 전자가 있어요. 이건 정말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다 음양으로 되어 있다라는 이런 보편의 법칙이 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미시적으로 이렇게 들어갔었죠. 이걸 갖다가 확대해서 밖으로 한번 나가 봅시다. 밖에도 혹성 태양이 있으면 그 가해를 우리 지구가 돌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지구가 있으면요, 이 위성인 달이 돌아요? 그러면은 태양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은하계의 어디를 향해서 돌아요. 돌면서 이게 확장이 돼 버려요. 자, 봐봐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만나면요, 자연히 사랑하고 이게 자식 낳습니다. 암컷 수컷 만나면요, 자식 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태극에서 이 우주가 음양에서 됐다라는 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그런데 서양에는 이것이 없다가 헤겔 이후에 프로이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프로이드가. 이거 처음 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이제 심리학의 이 창시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한테는 의식이 있어.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한테 이 의식이라는 것은 이성이에요. 이성. 멀쩡한 정신에 이렇게 하는 의식이 있는데, 잠잘 때 보면은요, 이 무의식이 나와가지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날라다니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 속의 내용에서 가서 봐보니까 이비도라고 해서 성적 에너지가 그 밑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이 플러스 마이너스 성적 에너지로 해서 이 프로이드는 심리적으로 모든 행동이랄지 그런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것보다 욕망인데 그것보다가 이드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것을 뭐 에고 이제 슈퍼 에고 해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는 이것이 동양에서 말했었던 플러스 마이너스의 결핍 요소가 서양 철학에서 프로이드가 그 속에다 그놈을 찾아서 융합해 놓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제 해봅시다. 그런데 이제 서양 철학은 음양의 법칙이 적용이 되지 않다고 했죠. 이것이 서양 철학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렇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자연과학이 발전하면서요. 아까 내가 말했었던 건 전부 다 자연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던 그 자연계의 속성 아니겠어요? 뭐 암술, 수술, 뭐 이런 것은 다 자연 시간에 우리가 봤잖아요. 자, 이 부분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을 서양 사상에서 빠뜨린 것은 대단히 치명적인 겁니다. 다음은 개별상입니다. 원인자의 개별상이 피조 세계에 나타난 종류마다 나타나고 있는데 원상이 개별상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피조물의 요것이 그 아웃풋으로 나온 거예요. 인간도 이 개성을 가지고 있는 그 개별상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도 개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같은 성품과 얼굴이랄지 이것은 이 세상에 유일무이 우리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 이거 정말로 아주 기가 막힌 것 아니겠습니까? 유일무이하다라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인간한테는 개인별 개별상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 편의적으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고요. 이 만물이라는 것은 종류별 개별상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인간의 창조성을 발현한 것은 이러한 개별상을 바탕으로 보편 법칙에다 적용하게 되면은 그냥 밖으로 아웃풋이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창조물이 나오게 돼요. 이게 인간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가능성이에요. 즉 인간은 개별상 즉 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일무이하고 개성진리체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제 법칙입니다. 두 번째 법칙이에요. 이 법칙은 이거 주고받는 법칙인데요. 이것도 모든 자연계에 다 존재하고 있는 법칙입니다. 이 주고받는 법칙이라는 커뮤니케이션이죠. 이 사람이요, 커뮤니케이션 안 하면 순간 죽어버립니다. 소통을 의미하는데, 자, 몸과 마음이요, 몸 따로 마음 따로 이렇게 돼버리면요, 그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죽죠. 그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죽으려고 할 때요, 몸하고 마음하고 이게 두 개가 이게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갖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마음이 몸에서 안 떨어져 나가려고 죽잖아요. 익사해 버리잖아요. 이 소통을 해요. 막 절대 이 몸하고 마음이 안 떨어져 나가려고. 그게 바로 수수법입니다. 이것은 횡적 시간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연에서는 이것을 이 동화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우주가 전부 다 이 광합성 작용이랄지 아무튼 이 동화작용이에요. 이것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생명체에서 몸과 마음이 안 떨어져 나가면 죽으니까 그 물에 빠져서 살려고 할 때 그 발버둥 치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걸 갖다가 아까 유기적으로 연결된 걸 이거 끊어버리고 나면 죽잖아요. 존재 세계의 모든 것은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생존 발전하고요. 이건 뭐 과학적 관점에서는 이것보다 뭐 동화작용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동양에서는 이걸 상생이라고 해요. 그러지만 내가 앞에서 수수라고 했는데 이거 한자 보면 기가 막혀요. 수수법, 줄 수자 받을 수, 이게 먼저 주고받은 것이 더 정확해요. 아까 상생하면은 누가 먼저 줬는가 이거 좀 정확하지 않거든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이거 순서가 주어야 그 다음에 받아요. 자연계 법칙이요 동시에 일어난 것 같아요.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 뭐 그냥 동화작용 한가 보다 한데 이 먼저 주고 받아야 됩니다.
자연계가요, 먼저 받고 줘버리면요, 이상하게 이 불협화음이 날 수가 있어요. 인간 사회도요, 먼저 받고 주는 법칙이 정반합입니다. 먼저 둘이 싸워가지고 이겨버려가지고 합에 이르고 상대방 것을 완전히 유린해가지고 이겨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전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데하고 또 전쟁할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발전한 게 이 발전의 논리가 이제 서양인데 이것을 그 사람들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동양을 갖다 짓밟고 할 때도 자기들이 이렇게 주고받은 것이 아니고 먼저 주고받은 게 아니고 받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기들의 사상을 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갈등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한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수법이라는 것은 주고받고라는 것이 정확하게 이렇게 친절하게 줄 숫자 받을 숫자 이런 수수법이 큰 단어가 좋아요. 동화법칙, 뭐 상생법칙보다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 감성계의 지금 현재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한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음 시간까지 설명을 하게 되면은, 자연계가 이 몇 가지 기본 원칙을 가지고 이거 움직이고 있고, 같이 살고, 같이 번성하고, 이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